채널명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직업이 복지사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평가를 해야 돼요. 준비하면 거의 넋이 나가거든요. 게다가 제 전임자가 일을 제대로 안 해놓고 가서 그 전임자가 했어야 될 일까지 하고 잘못되어 있었던 일까지 수정해야 돼서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뭐 안 먹으러 다닌 건 아닌데 영상 편집하고 이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.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바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평가도 끝나고 좀 여유가 생겨서 그래서 이번에 간 게 부평에 있는 호시카와입니다. 호시카와가 그 누화 계열로 알고 있어요. 정작 스시 누화는 안 가봤는데 호시카와는 그래도 몇 번 가보게 되네요. 셰프님도 꽤 친절하시고 공간도 꽤 쾌적하고 가격대도 요 음식대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라 자주 가게 됩니다. 가니까 청어 손질하고 계실래 청어 손질하는 것도 찍어보고요. 이날 그 대관할 때 썼던 와사비가 남아서 그 와사비를 조금 갈아주시더라고요. 원래 여기 그 호시카와가 제품 와사비를 썼었거든요. 그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뿌리였다가 가격대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제품으로 바꿨었어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요 근래에 대관이 있었어서 쓰고 남은 거를 이번에 갈아주셨어요. 저는 와사비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이 간사한 게 이제 뿌리를 먹다가 제품을 먹으면 그냥 안 먹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제품을 먹다 뿌리를 먹으려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이 먹게 됐어요. 색깔도 이쁘더라고요. 첫 번째 나온 츠마미는 대게입니다. 몸통살은 내장에 비비고 다리살 따로 발라가지고 식초 소스랑 시소랑 해서 나왔어요. 재료가 엄청 좋았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시소에 대한 기본적인 호감도가 강하니까 저 시소랑 게랑 식초 소스랑의 맛이 조화롭더라고요. 그래서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어요. 밸런스 좋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. 적당히 향도 있고 또 적당히 단맛 또 적당히 산미 이런 게 있어서 잘 먹었어요.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김 소스에다가 마 있잖아요. 마를 깍둑 썰게 해가지고 올리고 그 위에 파, 갓소부시 이렇게 올렸어요. 저는 이 김 소스에 마 얹어서 나오는 음식을 이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먹는데 먹을 때마다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보통 저 마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잖아요. 끈적끈적하게. 저는 그렇게 먹는 것보다 저렇게 약간 식감이 남아있게 만드는 게 더 좋아요. 저게 더 맛있거든요. 그러니까 맛이라고 하면은 사실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식감은 엄청 신선한 사과 있죠. 그 식감이에요. 맛은 매운맛이 빠진 무 같다 그래야 되나? 뭐 그런 맛이거든요. 근데 별맛 아니잖아요, 사실은. 근데 그게 이제 김 소스랑 이 매지막으로랑 먹을 때 약간 뭉개지는 것 같은 식감만 있는 요리에서 아삭아삭한 그 식감의 느낌을 줘요. 그러니까 맛으로는 사실은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. 근데 사실 음식을 먹는 게 음식 맛으로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. 식감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치니까. 그래서 저 마가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.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. 다음은 쥐치가 간에 버무려져서 나왔는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 게 어디 가면 약간 아이보리색으로 나오고 어디 가면은 이렇게 약간 옅은 황토색으로 나오고 또 제가 자주 요즘에 가는 제이스시 가면은 또 핑크색으로도 나오는데 뭐 간의 색깔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? 지방간인가? 아무튼 맛은 생선 맛이 좀 더 강했어요.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된 것 같은 쥐치 맛이었고 또 좋게 생각하면 되게 맛이 강렬한 쥐치 맛이 생선 맛이 났어요. 쥐치가 그렇게 생선이 뚜렷한 맛을 내는 건 아니라면서요. 근데 생선 맛이 좀 뚜렷하게 났다랄까? 그리고 간이 세요. 그러니까 호시카와 전체적인 음식들이 간이 센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이제 술을 잘 드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다음은 이제 피문어 나왔는데 이게 문어 조림이죠. 야와라카니. 이걸 피문어로 해서 주셨어요. 피문어가
제가 어디서 본 거로는 더 크기가 약간 작고 단단한 식감이라고 들었는데 먹기에 불편하거나 질긴 그런 식감은 아니고 오히려 이 음식에서는 간이 더 느껴져요. 색깔만 봐도 느껴지죠? 원래 피문어가 삶으면 피처럼 빨개진다고 해서 피문어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색이 진해요. 그래서 간도 좀 강한 느낌이 들죠. 다음은 여기 자주 나오는 전복 튀김이에요. 위에다가 트러플 소스하고 내장 소스 얹어주는데 저는 이 디시를 받을 때마다 만족스러운 게 그릇이 되게 따뜻하고 좋아요. 그러니까 음식의 전체적인 온도감을 이렇게 유지해주는 느낌이 드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한 점 먹고 다음 한 점 먹을 때까지 계속 그 따뜻함이 맛이 유지가 되는 거죠. 그 음식의 맛이야 뭐 요 전복 튀김 하는데 먹어보는 데가 스시렌이니까 사실 스시렌 같을 수는 없겠죠. 근데 이 가격대가 거의 절반 이하인데도 맛이 나요. 괜찮아. 만족도가 있어요. 그래서 이날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저 호시카와 전복튀김은 늘 맛있게 먹어요. 다음은 이제 금태 나오는데 이날 이제 금태를 이제 꺼내서 밥 위에 올리고 마늘 올리고 이렇게 주시려고 할 때 파를 좀 더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파를 넣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은 입을 열기 전에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. 뭐 주세요, 뭐 주세요. 아니면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막 이렇게 따지기 전에 상황이 좀 되는 걸 보고 기다렸다가 해도 늦지 않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금태는 밥은 비비기 귀찮으니까 비비는 척 해놓고 다 비벼 놓은 다음에 먹는 거죠. 이날은 이제 와사비가 맛이 괜찮았으니까 와사비 얹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. 그러니까 여기 이 음식조차도 그 간이 있어요. 간. 짭짤한 맛이에요. 이거는 밥 반찬 같은 술안주 같은 느낌이었어요. 예, 청어 주시면서 얘기하는 게 어디 갔었든지 요즘은 청어는 맛있다고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먹었어요. 식감도 부드러운 듯 탄탄하다 그래야 되나? 예전에 제가 시마아지 설명하면서 망고 젤리 설명해 드렸잖아요. 약간 그런 식감이었고 안에 박고지하고 시소 이런 것까지 조화로웠어요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날 동행자가 아니라 같이 자리에서 밥 먹었던 사람이 오른쪽에 두 분 더 계셨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이제 커플이시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2개씩 주고 저는 혼밥이라 3개 먹었습니다. 뭐 이게 혼밥의 장점이죠. 다음은 내기토로 김부각이 올려 나오는 거 스시렌에서도 나오잖아요. 이걸 먹을 때 처음에 먹을 때는 크기도 약간 작고 김부각이 좀 눅눅해서 만족도가 떨어졌었는데 점점 저건 맛있어져요. 물론 이제 참치의 퀄리티로만 따지면 비교를 하면 안 되죠. 왜냐면 절반 이하 가격 엔트리 때 참치니까. 근데 맛의 강렬함이라고 하는 지점을 생각하면 괜찮아요. 이거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먹으면서 부평 스시된 뭐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예요. 다음은 이제 스이모노가 나왔는데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찍어놨나 생각해보니까 아마 제 젓가락질을 보여드리려고 찍었던 것 같아요. 저 어린 시절에 저희 이모가 저희 젓가락질을 가르쳐 주셨거든요. 이제 아버지는 젓가락질을 잘 못하시고 어머니는 당시에 바쁘셔가지고 제 식사 예절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여유가 안 됐어요. 그래서 이모가 이런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. 물론 밥 잘 못 먹는 건 아닌데 못 배운 사람 취급당한다면서 막 가르쳐 줬던 기억이 나요. 국물은 이거는 간이 약해서 좋아요. 시침이랑 조개국 맛만 딱 나는 정도예요. 이게 먹으면 이제 니기리가 시작됩니다. 약간 이렇게 니기리를 두드리는 맛이 깨어나라 이렇게 주문하는 것 같은 죄송합니다. 그런 느낌이죠. 첫 점은 이제 시마아지 나왔는데 시마아지답게 이제 식감은 좋고 적당한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몇몇 종류가 있잖아요. 그 아주 엄청나게 좋은 재료가 아닌 이상 도저히 기억에 날 만큼 맛있는 맛이 안 나는 재료가 몇 개 있다고. 그 중에 하나가 시마아지잖아요. 시마아지는 샤리 얘기를 차라리 하는 게 나은 게 호시카와의 샤리가 약간 들쑥날쑥해요. 질감, 그다음에 온도적인 측면에만 맛은 사실 좀 비슷해요. 다 간이 좀 있다라는 거. 근데 질감이 어떤 피스에서는 되게 잘 풀리는 느낌이 들면서 입에 싹 들어오는데 어쩔 땐 약간 질어요. 근데 어떨 때 차이가 나냐면 그 온도감이 좀 낮을 때는 입에 풀리면 되게 좋은데 질감이 꺼친 게 확 느껴져요. 온도가 낮다 보니까. 근데 온도가 높을 때는
이제 더 이렇게 질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입에 들어오면은 샤리에 거친 느낌은 안 들어요.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온도가 높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온도가 낮을 때는 이런 느낌이더라고. 호시카와의 샤리가 좀 갈려요. 이날도 온도가 약간 들쑥날쑥해서 그 두 개를 다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질어서 풀리면 나쁜데 입에 느껴지는 질감은 좋은, 또 온도감은 낮아서 입에 느껴지는 풀림이나 질어진 느낌은 안 나는데 샤리에 거친 느낌은 나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. 다음은 참돈 나왔는데 이날 이렇게 영상 찍는데 핸드폰에 뭐가 문제가 생겼는가 계속 끊어지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영상이 삽질을 할 거예요. 안 나왔다 나왔다 막 그러고. 참돔 맛은 사실 그렇게 썩 엄청나게 기억에 나는 맛은 아니에요. 안에 튀긴 파를 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기름진 맛이라 그래야 되나? 단맛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런 게 좀 더 나요. 그다음에 오토로 초점이 나갔네요 이거는. 다음에 이제 아까미 쥐어서 주시는데 가격대가 낮으면 제일 티가 많이 나는 게 참치잖아요. 여기서는 그 엔트리급의 느낌이 나요. 기름진 참치일 때는. 근데 아까미는 되게 질감 좋고 괜찮더라고요. 간이 좀 짭짤하긴 하지만. 다음은 단새우입니다. 단새우가 그 시마지랑 비슷해요. 진짜 엄청나게 맛있지 않은 이상 기억에 남는 맛이 아닌. 안에다가 그 스시렌 같은 경우에는 그 새우 그 껍데기랑 대가리를 이렇게 조사가지고 소스로 만들어서 넣잖아요. 그렇게 넣으면 이제 완전 새우한 맛이 나서 맛있게 느껴지는데 그런 게 딱히 없이는 이 단새우도 사실은 좀 먹기 힘든 것 같아요. 다음은 이제 청어입니다. 저게 크기가 가늠이 안 될 텐데 저 셰프님이 주시는 크기로 보면은 느껴질 거예요. 진짜 크게 나왔어요. 주먹밥처럼 크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게 뭐 크기도 크기다 보니까 입에 느껴지는 맛도 되게 분명하게 크게 느껴지고 식감도 되게 이렇게 그 녹아내리기만 하는 식감이 아니라 약간 서걱하는 식감이 날 정도의 그 느낌이었어요. 지금은 청어가 맛있을 때니까 많이 드시러 다니면 될 것 같아요. 다음은 이제 오도로를 주시길래 뭔가 했는데 아까 그 오도로 아니었어요. 주도로였습니다. 오도로를 주시길래 뭔가 했더니 이렇게 수치로 한번 이렇게 기름을 올리시는 거죠. 아부리 해가지고 불질해가지고. 근데 그 물론 저도 저게 그 가스로 하는 것보다 더 수치로 하는 게 더 맛있다라는 거는 압니다. 왜냐면 토치로 하면 그 가스 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. 근데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오도로에 점이 생겼어요. 뭐 맛이야 기름지죠. 저렇게 불질을 했으니까.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. 다음은 전어입니다. 이날 이게 음식 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 만약 여러 개를 더 먹을 수 있었으면 마지막 청어랑 전어를 더 시켰을 거예요. 배도 좀 불렀거든요 이때. 호시카와가 양이 적지 않습니다. 같이 동행하신 두 분은 양이 좀 적기는 했지만 런치만 먹어도 마지막에 남긴다고 했었거든요. 그만큼 디너는 양이 더 많아요. 배뻥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호시카와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전어는 멸치향이 좀 강한 타입으로 나왔고요. 아무래도 초반에 그러니까 스시를 드시러 다니는 분 중에서 저처럼 구력이 좀 낮은 사람들은 먹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네기토로도 하나 더 쥐어서 주시더라고요. 이때쯤 됐을 때 이미 그 손님들은 약간 엄청 배불러 하셨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가리비는 달달하고 맛있죠. 위에 이제 유자도 올려서 상큼하고. 다음은 정어리입니다. 이거는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름진 만큼 비렸어요. 엄청 기름졌거든요. 근데 그만큼 조금 비린 느낌이 있더라고요. 안에 매실 소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쥐어주셨는데 비린 맛이 좀 났어요. 아무튼 그랬어요. 아마 이제 고등어 봉초밥은 3개나 주시더라고요. 혼자 왔다고. 혼자 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다 먹기도 전에 장어 나왔어요. 장어는 위에다가 이제 소금 올려서 나왔는데 적당했던 것 같아요. 장어를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. 키즈나 정도까지 맛있게 먹죠. 다음은 박꼬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마지막에 나와서 이 정도의 맛이지 초반에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마지막쯤 되면 배가 부르니까 이걸 먹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초반에 좀 배가 너무 부르기 전에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박꼬지는 사오시는 게 아니라 직접 다 이렇게
졸여서 양념하고 만드시는 거래요. 그래서 먹으면 그 정성의 맛이랄까 그런 게 느껴져요. 간도 딱 괜찮고 맛있습니다. 그다음에 격구 나오고 청매실 이날 딱 3알 남았다고 챙겨주시더라고요. 그 소화제로. 원래는 그 오이 맡기를 좀 부탁드렸는데 오이가 다 떨어졌대요. 그래서 청매실 받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앵콜로 청어 3점을 더 받았어요.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대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메론 과일 디저트, 과일 디저트까지 해서 먹고 끝냈습니다.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에다가는 부평 스시렌 이렇게 적었는데 뭐 치마미가 나오는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술을 부르는 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스시렌처럼 뭐 니기리에서 엄청나게 강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좋은 재료가 나온다던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엔트리급 저처럼 지갑이 좀 아쉬운 분들한테는 스시렌의 뭐 튜토리얼 같은 데모 버전 같은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제 평가도 다 끝났고 몇 년간은 평가도 없고 좀 여유로울 것 같으니까 자주 좀 먹으러 다니면서 영상 편집도 성실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.